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알칼리 토금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칼리 토금속은 우리가 2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2족 A입니다. 2A족. 자, 이것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1족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2족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가 양이온이죠. 이가 양이온을 갖고 있는 족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금속,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전기음성도가 커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아직 금속이죠. 그렇죠? 전기음성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1족 원소와 함께 2족 원소도 반응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자, 2번. 최외각 전제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금속에 비해서, 알칼리 금속에 비해서 원자 간 결합이 세서 녹는 점이 높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베릴륨하고 베마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베릴륨, 마그네슘,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칼슘, 이 순으로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스트론튬, 바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뜨거운 물에 반응을 합니다. 물과 반응을 하는데, 자,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반응성이 커지겠죠. 자, 뜨거운 물에 반응을 한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칼슘은 무슨 물에? 차가운 물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물 나온다, 수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산과 반응해서 뭘 만들어내고, 수소를 만들어내고. 네 번째. 산화물은 염기성 산화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자, 7번째, 마그네슘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있죠? 금속 광택이 있어, 사진은 플래시에 이용되고, 옛날에, 플래시에 이용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카메라에, 라이트가 없었던 시절에, 한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올려놓고 자 찍습니다 하고 팍 터트리는 거 있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1900년대 초반, 또는 1800년대, 뭐 이럴 때, 썼던 것이 플래시가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된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칼슘은 유기용매의 탈수제나. 자, 앞에서 제가 나트륨이 금속 얘기할 때 나트륨, 칼슘 이런 것들이 뭐에 쓰인다? 나트륨이 이거 채를 썩어 가지고 유기용매 핵산 같은 것에 100%짜리, 그러니까 거의 99.9%짜리 화학 반응에서는 아주 정밀하게 할 때는 그런 용매들이 필요할 때 탈수제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칼슘도 쓰입니다. 같이 탈수제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나트륨이 조금 더 위험하겠죠. 칼슘은 조금 더 덜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 같이 탈수제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철, 구리 등의 탈산소제로도 쓰이고. 무슨 말입니까? Fe2O3니까 여기서부터 요 산소를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바륨은 고온에서 전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뭘로 쓰인다? 점화 플러그에 쓰인다. 자,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알칼리 토금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마그네슘인데, 이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신경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섭취가 필요한 건데,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마그네슘은 염화마그네슘의 전기분해로 쓰인다. 자, 염화마그네슘이 뭐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 두부 만들 때는 이것을 간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교적 강도가 무릅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죠? 자유전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된다?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유전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변형으로부터도 강하고 강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알루미늄, 아연, 구리, 니켈 등과 함께 합금을 하면 경량화, 가볍고 그 다음 자 이런 금속들은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녹는전도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구성이란 말은 뭐예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의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 견딜 수가 있고요. 그래서 뛰어나 자 항공기 부속품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겠죠. 자 그다음 자 조명탄, 사진 플래시. 그래서 뭐하고 뭐가 섞였습니까? 마그네슘과 KCl, O3가 섞였네. 자 이렇게 섞어가지고 산화물하고 해서 썼다. 그랬더니 이것이 뭐다? 연막탄의 재료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디로도 쓰인다? 환원제로도 쓰인다. 자, 내가 양이온이 된다. 전자를 주고 그럼 나는 산화가 되지만 상대편은 환원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산화마그네슘이 나왔네요. 자, MgO. 자, 이것은 자, 마그네슘은 탄산염이나 수산화물을 고온으로 가열해서 제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CaO 플러스, 자, MgO.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라고 합니다. 돌로마이트라고 하고요. 광석으로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의 재료가 되느냐면, 미장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벽에다가 옛날 같으면 회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반죽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 이제 이런 것을 쓰면 광물로, 요게 이제 다른 재료가 있죠. 이것을 가공하게 되면 이것도 하소하게 됩니다. 하소하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봅니다. 그러면 자, 돌로마이트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다가 간수를 넣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뭘 넣었어요? 물을 넣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요것만 나왔다 이런 얘기죠. Mg, OH2가 나오고 플러스 나머지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겠네. CA, Cl2가 만들어지더라. 자, 이런 얘기고 요거 다시 가열해서 분해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MgOH2 같으면 가열하면 뭐하고 산화마그네슘하고 물이 생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어디에서부터? MgCO3에서 자, 광석에서 탄산마그네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열하면 역시 뭐가 되고 산화마그네슘이 되고 플러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이렇게 봤었죠.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같은 거 솔베이법에서 하소한다고 그랬죠. 칼시네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프로세스가 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이런 반응은 뭐 어려운 반응이 아니니까 그냥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탄산칼슘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MgO를 제정한다. 자, 산화마그네슘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자, 앞에서 제가 금속을 얘기를 할 때 했죠. 일종 금속성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녹는 점이 높게 올라간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비중이 3.65이고 철에 비해서는 가볍죠. 그 다음에 녹는 점이 2800도씨입니다. 자, 물에 대한 용해도는 0.62mg per 100g. 아주 적게 녹죠. 자, 그런데 물과 반응해서 앞에서 역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gO 플러스 H2O. 이게 역반응이었죠. 열을 가해서 이렇게 분해했다가 다시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수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졌더라. 자, 이런 얘기네요. 자, 그 다음 또 산의 용해에서 마그네슘 염이 되더라. 자, 산과 암모니아에는 잘 녹는다. 자, 이것도 잘 봐두시고요. 그렇지만
에탄올에는 녹지 않습니다. 자, 녹는 점이 높아서 뇌화물 재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가니 재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뭔가 녹일 만한 곳에 벽돌 같은 것에 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뭘로 써요? 마그네시아 시멘트, 촉매 및 흡착제 또는 의약품. 자, 거기 의약품으로 마그네슘 밀크라고 돼 있어서 소화불량 치료제로도 쓰인다. 참조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그네슘 잠시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는 뭐 그냥.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황산 마그네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황산 마그네슘 MgSO4에다가 뒤에 결정수가 붙었네요. 자, 이렇게 결정수가 붙으면 항상 열을 받는다든가 이래서 결정수가 날아가 버리면 그 강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참조해 두시고. 자, Mg를 뭘 해가지고 황산에 마그네슘을 황산에 녹여서 제조한다. 당연하겠죠. 자, 마그네슘하고 뭐하고 황산하고 했더니 뭐가 만들어지고 MgSO4가 만들어지고. 자,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산하고 반응해서 수소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또는 산화마그네슘을 어디에다가 황산에 녹여서 만들기도 한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황산마그네슘 뭐 하는 거냐? 자,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자, 무색의 바늘 모양의 결정이다. 맛이 쓰다. 그 다음 녹는 점이 1185도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자, 무기약품,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금방 말씀드렸죠? 이 결정수가 있으면, 자,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풍화되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에탄올에도 녹기 쉽다. 자, 그 다음, 탄소와 함께 가열하면 750도씨 부근에서 탄소와 가열하면 일산화탄소, 그 다음 이산화황이 날아가고 산화마그네슘이 됩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용도로는, 자, 종이 뭘로 쓰인다? 충전재. 그 다음, 염색의 매염제로 쓰이고, 특히 마그네슘 이온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신경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진통 마취제로 이용된다. 라고 하는 거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아주 고순도로 만들면 이게 뭘로 된다? 설사약으로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어디까지 봤습니까? 마그네슘까지 봤다. 자, 황산 마그네슘, 그 다음 우리가 산화 마그네슘, 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가지고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쓰인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탄산칼슘이 나왔네요. 자, 탄산칼슘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석회라고 하죠. 이걸 잠깐 봅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죠. 자, 탄산칼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주요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석회라고 하는데, 또는 뭐라고 합니까? 석회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이 압축으로 변성을 하게 되면 변성작용을 받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리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석회석을 진흙하고 점토라고 하죠. 점토하고 섞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들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시멘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석회를 가열을 하게 되면, 자, 앞에서 봤습니다. 자, CaCO3 하수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CaO가 된다. 그러면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것은 무엇의 원료다? 시멘트의 원료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시멘트는 이 앞에 어떤 성분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시멘트 한 12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알루미늄도, 산화 알루미늄도 들어가 있고 등등등등등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CaO만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생석회라고 합니다. 또는 이것을 물하고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가 MgO도 마찬가지였죠? 물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산화마그네슘이 수산화마그네슘으로 됐죠? 항상 일족이든 이지역이든 이 산화물은 물하고 반응하면 뭐가 돼요? 하이드록사이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다 물을 넣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조금 뒤로 연장을 시키죠. 이렇게 되는데, 자, 뭐가 됐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수산화칼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소석회라고 합니다. 광물로는.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에다가 하얀색 라인을 끌죠. 그래서 회로 쭉 하얀색 라인을 쭉 깔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소석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이 뭐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반죽 치료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기경성이라고 그래요. 자, 물 때문에 굳는다.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재료에서 미장질에는 수경성,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기경성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수산화칼륨이다. 그러면 뭐보다 수산화나트륨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캐치할 수 있다 이랬죠. 마찬가지로 수산화칼슘도 뭐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해서 탄산칼슘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석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광물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뭣도 있고 석회도 있고 뭣도 있다? 소석회도 있고 또 뭣도 있습니까? 생석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생석회는 또는 뭐라고도 하느냐면 광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콘크리트를 만든다.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멘트에다가 골재를 섞어가지고 아주 단단한 구조물을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하죠. 또 한 가지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가령 벽돌과 벽돌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벽을 발라서 미장을 한다든가 미장 재료로 쓰는 것을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굳었을 때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 참조로 봐주시죠. 자, 이런 알칼리성은 자,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RC라고 하죠. Reinforced Concrete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자, 취성적 성질이 커요. 제가 지난번에 물성을 한번 말씀드렸죠. 취성적 성질이 큽니다. 크다는 것은 변형에 약하다 이런 말이에요. 부스러지기 쉽다. 그러니까 변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지겠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건축물로 쓰려면 그것이 문제가 큽니다. 매우 위험하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넣었다? 철근을 넣어줬다 이런 얘기고요. 철근은 이럴 때 부재에 발생하는 자 외력에 대응해서 부재에 발생하는 반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일으키기를 하죠. 자, 한자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응력이라고 하죠. 부재에 발생하는 압축 응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인장에 대해서는 철근으로 담당하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한 5년 10년 전이죠. 벌써 10몇 년 전이네요. 청계천 고가도를 허물었습니다. 왜 허물었느냐 그랬더니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진 지는 1939년이에요. 1929년도에 지어졌네요. 2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90년 전에 지어졌어요. 한 85년 전에. 아직도 성한데 청계천 고가도로가 허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 이 녀석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석회 성분이 되었어요. 이렇게.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랬더니 시멘트에서는 탄산가스와 결합을 해서 석회가 되었다. 그래서 자, 건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탄산화 중성화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 속에 들어가 있던 철근이 어떨 때는 알칼리성으로 있을 때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내식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내구성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알칼리 피막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 피복을 한 곳으로부터 중성화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철근이 부식되게 됩니다. 부식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중성화 탄산화라고 하고, 철근이 부식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팽창을 하죠. 그래서 건물의 외관에 균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균일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 생석계, 소석계, 석회라고 하는 명명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은 다 물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 자, 석고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석고는 잠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산화칼슘, 그 다음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그 다음 칼슘 카보네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물하고 잘 반응을 하지 않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을 첨가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석고라고 해요. 또는 이수석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거꾸로 가열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열을 하면,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열한 석고다라고 해서 소석고라고 합니다. 또는 뭐라고 하느냐면 반수석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거죠. 자, 소석고를 잘 반죽해 가지고 물하고 섞으면 어떻게 되는, 소석고 가루를 잘 물하고 섞으면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부스도 하고 또는 뭣도 하고 가면도 만들고, 그렇죠? 또는 스타일거리에 기본적으로 틀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또 뭘로 씁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석고도 아주 고급 미장재료로 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셀프 레벨링제라고 그래서 미장을 하지 않고 그냥 액성분을 쫙 깔아 놓으면 이 녀석이 공기 서서히 건조되면서 피막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생석고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 하느냐면, 무수석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없다? 결정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산화탄산칼슘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생석계, 소석계, 석회라고 하고, 자, 여기에 점토를 섞어서 만들면 이것이 뭐가 된다? 시멘트가 된다. 자, 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도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됐었죠. MgO-CaO에다가 앞에서 봤을 때 여기다가 MgCl2를 섞었었죠. CaCl2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MgCl2를 섞어가지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시아도 돌로마이트도 마그네시아 시멘트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미장재료로 다들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자, 본다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탄산칼슘,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 자, 니은번 흰색 고체이며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에는, 탄산에는,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물에는 녹아서 석회 동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CaCO3가 물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하고 탄산하고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는 물하고 반응을 했더니 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HCO3, 이렇게 돼야죠. 2.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건 가장 기본적인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석회에서 주요 성분은 뭐다? 탄산칼슘이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대리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산화칼슘의 공급원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시멘트 공업이 발전했죠. 왜? 주요 암석들이 먹이기 때문에 석회석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번 탄산칼슘은 800에서 900도씨로 열 분해해서 뭐가 된다? 이렇게 열을 가하면 산화칼슘이 된다고 그랬죠. 산화칼슘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들은 무엇의 원료가 되고 유리원료, 건축재료, 시멘트 제조에 주로 쓰이고 또 제철 공장의 슬래그 형성재로도 쓰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제철 공업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광로에서 뭘 넣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철광석이 들어가고 밑에서 뭘 가열해서 코크스를 가열하고 공기를 넣어서 그래서 이제 철을 환원하는 것이죠. 그 프로세스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시험용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장재료나 시멘트나 유리 원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도 쓰인다? 용광로에서 선철을 만들 때도 쓰인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또 재료가 혼화재로도 쓰입니다. 시멘트에. 그건 이제 차츰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황산칼슘.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석고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것? 여기 CaS4, H2O를 뭐라고 한다? 석고. 그 다음 자, 2분의 1 H2O를 뭐라고 했고? 소석고라고 했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 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자,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자, 인산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석고를 120에서 140도로 가열하면 결정수를 잃고 뭐가 된다? 소석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렇게 가열하면 소석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석고는 자, 물하고 반죽을 해가지고 방치하면 자, 수경성이에요. 자, 이것도 수경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소석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경성입니다. 빨리 반응을 하죠. 그런데 수경성은 항상 자, 물이 포함돼서 굳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화를 합니다. 하이드레이트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화가 되면 똑같이 뭐가 발생을 해요? 열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입니까? 여성분들의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석고팩이 나왔는데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죠. 왜? 화상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시멘트 같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물 반죽을 하면 뭐가 되고 물 반죽을 하면 이렇게 소석회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열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물 반죽을 우리가 시멘트를 비빌 때 어떻게 됩니까? 손은 가지고 비비지 않죠. 왜냐하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손이 손상을 입죠. 그건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자, 탄산칼슘은 유리의 원료로도 쓰이고 자, 유리의 원료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탄산나트륨이죠. 그 다음 탄산칼슘도 일부 쓰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쓰인다? 시멘트의 원료로 쓰인다. 자, 생석회가 시멘트 원료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어디에 넣는다고요? 제철을 할 때, 선철을 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황산칼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소석고로 되면 빨리 굳기 때문에 또 더욱 단단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잘 탈수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자, 미음번 소석고는 빨리 굳어져서 외과에서 기부스 재료 또 모형이나 석고상 제작으로도 쓰인다. 자, 200도씨 이상에서 가열하면 자, 무수물이 되는데 자, 분필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예전에 우리가 칠판에다가 써서 분필들이 날렸던 것들은 자, 황산칼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체에는 탄산칼슘보다 유해해서 요즘은 분필로는 아주 저급 분필로만 쓰입니다. 그럼 요즘은 분필로 뭐가 쓰이느냐? 칼슘은 여러 군데서 얻어지죠. 어디서? 자, 조개 껍질에서도 얻어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유에서도 얻어지는데
우유에서 많이 써요. 탄산칼슘 우유에서 많이 얻습니다. 뭘 쓰기 위해서? 자, 이거 지금 여기 쓰는 분필이 탄산칼슘이에요. 분필로도 쓰이고요. 또는 탄산칼슘 증량제로도 쓰입니다. 어디? 페인트라든가 특히 여러분들 그 위생기구 있죠. 어떤 거? 세면대라든가 다 변기라든가 또는 욕조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자, 옛날 같으면 점토를 빚어가지고 구워서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독이나 자기, 온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자성체가 되는 것이죠. 자기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유리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에다가 언세츄레이티드 폴리에스테르에다가 유리섬유를 넣고 그 다음에 증량제를 넣습니다. 증량제가 뭐냐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탄산칼슘 같은 것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백색의 아주 고급의 위생기구가 나오는데 이 탄산칼슘의 질 같은 것도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탄산칼슘이 많은데 불란서나 일본에서 수입해서 썼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겠죠. 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쓰인다. 또 페인트 같은 것들의 증량제로도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뭣도 봤다? 환산칼슘. 자, 탄산칼슘도 봤고 또 어떤 것? 환산칼슘도 봤습니다. 자, 황산칼슘 이수물을 뭐라고 한다? 석고 또는 이수석고라고 한다. 자, 그래서 무수석고, 소석고, 이수석고라고 한다. 자, 이런 용어도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철과 구리 화합물에서 철화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화합물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철의 생산 발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화합물이 뭐냐면 산화철이죠. 우리가 붉은 녹을 보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듯이 이가, 삼가 또는 육가가 있는데 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가 양이온 같으면 이건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강원도에 가보면 저쪽 중부지방쯤에 필레 약수터라고 있는데요. 가리산 밑에. 그쪽에는 철이 많아서 물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가장 맑은 약수터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 우리 정수 과정에도 이렇게 돼요. 물을 정수를 할 때 이 물 수용성 철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철은 여러 가지 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간 이온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좋은 성분일 수 있을 것 같아도 또 한 가지 배관을 부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삼가 양이온은 불용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대기 중에서 이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돼 있어요? Fe2O3로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뭘로? 이렇게는 존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것이 물론 존재하지만 자 그래서 가령 물을 정수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제거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서 산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철에 만드는 것은 자 예전에는 뭘 가지고 만들었냐면 목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의 국력이 뭘로 좌우됐느냐면 나무가 얼마나 많은가 가지고도 국력이 좌우됐어요. 왜? 나무가 많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철광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철광이 있어야 되겠지만 광산이 있다고 해서 요 녀석을 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히타이트족이 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아라비아를 제패를 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하고 붙어가지고 쉽지 않은 게임을 했다 이런 얘기 전쟁을 했다. 자 이런 얘기죠. 뭐 그래서 뭐 성경적으로는 뭐 그때
뭐 출애굽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대단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쭉 오다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을 즈음에 뭘 가지고? 석탄을 가지고 수출 만들었습니다. 그걸 코크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크스를 통해서 철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철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증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증기기관이 있어서 동력을 얻었어요. 또 한 가지는 강한 재료를 얻어서 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쥐고 있었던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기술과 사상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0원, 18세기경 코크스가 이용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철강 산업이 이제 포항제철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철은 지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광물 중에 하나다. 네 번째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자, 세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으로 최고산화수는 플러스 6이며 주로 2가와 3가.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플러스 3가가 가장 안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Fe2 플러스하고 Fe3가 양이온을 어떻게 검출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거기 플러스 K3 Fe CN6하고 결합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푸른색 앙금으로 무슨 블루? 턴불 블루가 나왔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K4 Fe CN6네. 이거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프루시안 블루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로 이것이 2가인지 3가인지를 검출할 수 있었다. 자, 여기는 이제 플러스 2가 산화수죠. 여기는 3가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가 양이온은 또 뭐하고 KSCN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붉은색 앙금을 만들어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철은 금속하고 반응을 해서 금속으로서 반응성이 크죠. 당연히 묽은 연산이나 묽은 환산과 반응해서 뭘 만들어낸다?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 진한 질산이나 대단히 강한 산화제는 표면이 산화해서 산화피막을 만들어내는데 무슨 태? 부동태를 만들어냅니다. 자, 산화피막을 형성을 하게 되면 자, 어떤 것도 구리도 마찬가지죠. 피막을 형성을 하면 외부로부터의 접촉을 지연시켜서 자, 부식을 지연시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동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7번째 공기와 물 또는 높은 습도 상태에서 부식이 되기 쉽다. 자, 강제의 가장 약점이 부식의 문제죠. 특히 어떤 것보다 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탄소 함유량이 높은 걸 주철이라고 그랬죠. 1.7%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것보다 낮으면 우리가 강제라고 하는데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재료의 특징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취성적이냐 아니면 인성적이냐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금속철은 적철광, 자철광, 능철광 등이 있다. 이를 환원해서 제조한다. 자, 그리고 환원은 용광로의 높은 온도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광로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용광로가 있다. 그럼 이제 자, 그림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서 코크스를 떼죠. 자, 여기 뭘 넣고 공기를 주입하고 또는 폐가스가 들어옵니다. 일산화탄소가. 자, 그렇게 되는데 공기량이 부족하면 자, 코크스가 뭐가 만들어져요? 자, 산소하고 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일산화탄소는 산화제, 환원제. 주로 여기서는 뭘로 쓰인다? 환원제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개수를 맞추자면 2개니까 여기도 2개가 되겠네. 그럼 위에다가는 자, 이제 뭘 떨어뜨려 주겠습니까? 철광석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죠. 플러스 여기다가 뭐가 같이 떨어지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탄산칼슘 같은 것을 떨어뜨린다. 왜냐하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 속에 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있고 망간이나 규소나 인이나 또는 황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비율에 따라서 철의 성분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많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탄산칼슘은 자, 이것이 분해되면 뭘로 돼요? 이산화탄소로 하고 그 다음 산화칼슘으로 됐죠. 산화칼슘 화합물을 만들어서 이 밑에 뭘로? 슬래그, 고로슬래그라고 합니다. 보통은 슬래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로슬래그는 나중에 시멘트의 혼화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Fe2O3가 오면 자,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일산화탄소가 오면 자, 여기 일산화탄소가 오겠죠. 그러면 뭐가 되고 Fe3O4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만들어졌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개수 맞추면 자, 여기 2개, 3개니까 3개, 여기 2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Fe3O4는 다시 뭐하고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서 자, 책 속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고 역시 3 FeO가 되고 플러스 뭐가 된다? CO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럴 때 탄산칼슘 뭐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정도에서는 보통 이게 몇 도씨 정도에서 이루어지냐면 한 200도씨 정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죠. 자, 밑에는 몇 도씨 정도 되고 한 1200도씨 정도 되고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자, 200도씨 정도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플러스 어떤 것도 자, 석회석도 열을 받아서 산화칼슘하고 플러스 이산화탄소로 변했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C하고 자, 그 다음 중간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이제 한 700도씨 정도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CO2가 돼서 뭐가 되고 일산화탄소가 될 것이고 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Fe는 자, 뭐하고 일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해서 자, 철하고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하고 이 속에 불순물로 들어가 있는 SiO2하고 결합을 해서 염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뭘로 된다? 슬래그의 하나의 성분으로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녹아가지고 뭐가 되고 선철이 돼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령 어떤 것도 MgO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되고 슬래그가 돼서 밑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것은 철이니까 뭘로? 철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부유물은 어떤 것이 되겠어요? 슬래그가 되겠죠. 그래서 슬래그만 내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보시면 철과 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선철 탄소 함유량이 얼마? 1.7%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이것이 굳으면 주철이 되는 것이고 주철은 무슨 말이에요? 주물을 했다, 캐스팅했다 이런 얘기죠. 찍어냈는데 이것은 취성적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자, 강철보다는 내식성이 좋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배수관 같은 데 쓰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선철은 두께가 조금만 두꺼우면 어느 정도 소음을 흡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을 흡수해준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것을 탄소를 제거해서, 이런 제거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인성이 좋아지지만 내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유물을 넣죠.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크롬편에 보면 크롬을 넣어서 어떻게 된다? 강성을 높인다. 이렇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철의 재련에서 보시면 자, 제철공업, 철광선으로부터 뭘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철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선 과정이라고 한다. 또는 제철 과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선철을 다시 뭘로? 강철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제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열체를 통해서 탄소 함유량을 줄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산화제이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철관, 광철관으로부터 제철의 원료로 쓰이는 것이고 또는 수산화제이철 또는 황산제일철을 가열해서 얻어지기도 한다. 자, 그래서 자, FeOH3를 어떻게 됐습니까? 산화시켜서 열을 가하면 이렇게 가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Fe2O3가 됐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붉은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가 양이온은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녹 있죠. 붉은색으로 빨갛게 들어있는 녹을 우리가 이가 산화제이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붉은색 가루다. 그 다음에 안류로 쓰이기도 한다. 붉은 안류로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e3O4가 나와 있네요. 사산화 삼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사산화 삼철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자, 이것을 가열을 해서 빨갛게 달굽니다. 여기에다가 철을 빨갛게 달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다 뭘 넣었어요? 산소를 물을 주입시켰습니다. 물을 끼얹었더니 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소가 나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자, 검정색 산화막이 형성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검은색을 산화물로 안정하며 산화막은 조밀하고 철의 내부를 보호해서 녹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평형 철봉 같은 거 우리 턱걸이 하는 철봉이 있죠. 요즘은 거의 스테인리스가 많이 쓰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됐어요. 강제를 얘기를 할 때 관을 만들어서 할 때 강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슨 관이 있었냐면 백관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흑관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백관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아연도금 관관을 얘기를 해요. 자, 도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아연을 쓴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온화 경향을 보면 카카나마 알, 철보다 아연이 빠르죠. 이온화 경향이.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희생적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식을 방지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아연이 먼저 산화됨으로 인해서 철의 부식을 방지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흑관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여기서처럼 이렇게 산화 처리해준 것이 흑관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관은 그대로 쓰면 바로 녹이 쓸기 때문에 쓸 수 없고 이런 처리를 해가지고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나마 부식을 조금 더 지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식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하다. 또 이것이 뭘로 쓰이느냐 그랬더니 디귿번 자기성을 띈다. 자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 테이프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화시키면 무슨 구조가 된다? 페라이트 구조가 돼가지고 자기 기능성 세라믹을 제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테이프를 해가지고 발라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옛날 녹음 테이프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 검은색의 알루로도 쓰인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황산제일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철의 묽은 황산을 녹여서 제조합니다. 그런데, 푸른색의 풍해성. 자, 바람에 통하면, 부식된다 이런 얘기고요. 결정으로 공기 중에 방치해두면 표면이 산화되어서 무슨 색으로? 갈색으로 변하는데, 환원제로도 쓰이고, 뭘로 쓰인다? 잉크의 재료로도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산제일철은 무슨 색? 푸른색을 띈다. 그래서 안료로 쓰인다. 그 다음, 사산화제일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산화 삼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흑강간의 재료로 쓰인다. 자, 그래서, 검정색으로 안료로도 쓰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다? Fe2O3다. 이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용광로에서 이렇게 환원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여기 탄소가 뭐예요? 코크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코크스는 뭘로 되고, 일산화탄소로 되고, 나중에 여기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뭐하고? 수소하고 해가지고 수성가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유기화합물에서 보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철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용광로에는 뭐가 같이 들어간다? 석회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슬래그를 만들어내는데, 이 슬래그도 또 한 가지 뭘로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시멘트의 혼화재료로 쓰인다 이랬죠.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화를 하면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열을 발생하는 동안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수축 균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상실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균열에는 안 좋겠죠. 왜냐하면 철근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균열이 생기면 철근의 부식이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쓸 때 가령 석탄을 우리가 어디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원료로 쓰죠. 그럴 때 나오는 분탄이라든가 재라든가 플라이애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로슬래그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엇에 쓰인다? 시멘트의 혼화재료의 하나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부터? 구리화합물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